안녕하십니까. 저 신구입니다. 2012년 첫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너나 없이 고생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게 이 소리죠. 경제가 좀 풀려야 할 텐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그때가 좋았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대개는 1986년경부터 88년 올림픽 전후를 말합니다. 제5공화국 때죠. 오죽하면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란 말까지 나왔겠어요. 대망의 80년대를 관통한 제5공화국 7년, 눈부신 경제성장과 분기사태가 동시에 존재했던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새해 대한민국 경제실록의 첫 얘기는 제5공화국의 경제 브레인들의 얘기입니다. 기적같은 고도압축 성장이 주춤거리고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와 고물가, 그리고 그동안 누적됐던 분배의 부조리로 인한 병폐가 여기저기서 고름 터지듯 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혼란으로 이반된 민심은 유신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최경하 대통령 한 시대는 그렇게 마감했다. 이제야 서울에도 봄이 올 것만 같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재야 정치권과 학생들은 새로운 세력이 되어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봄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12.12) 군사 반란에 이은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사북 탄광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면서 서슬퍼런 군부 통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고대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1980년 5월) 하순 강남구 반포동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김재익의 집. 어머, 아니, 당신이 어쩐 일이에요? 여보. 나 책 좀 보고 있었어. 아니, 이 시간에 왜 집에 계시냐고요? 사람 참. 아이고, 난 집에 좀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속 편하게 책 들여다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 아, 뭐 당신은 어디 다녀와? 나야 시장 다녀왔죠. 저, 책만 보시지 말고 말 좀 해봐요. 무슨 일 있죠? 무슨 일은... 여보, 오늘 드디어 사표 수리됐어. 난 또 뭐라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으면서 머리 좀 식혀야 되겠어. 당신 정말 괜찮아요? 응? 아, 왜? 불안해 보여? 시국은 어수선하고 오늘도 장에 가보니까 10,000원 가지고도 살만한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이, 걱정하지 마. 안 굶길 테니까. 야, 이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네. 세상에. 사표 내고 당신처럼 좋아하는 사람 또 있을까? 아유,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좋으시겠어, 소원 풀어서. 경제기획원 국장 정도 자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여보, 나 구들장 지고 있는 걸 보기 싫더라도 조금만 참아. 아유, 당신이야. 집에 있어도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그건 괜찮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저, 받아오세요. 김원기 부총리님이세요. 예, 부총리님, 김재익입니다. 김 국장, 아니, 그 사표 던졌으니까 이제 김 박사구만. 국보위에서 김 박사를 찾는데? 국보위에서요? 아니, 저를 왜... 낸들 아나. 아무튼 국보위에서 김 박사를 낙점한 것 같으니까 가보라고. 저 부총리님, 전 이제 기획국장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난 바빠서 그이만 전화 끝내. 저 부총리님! 참... 무슨 조화지? 여보, 국보위라뇨? 국보위 사무실에서 후출이니까 가보라고. 그때는 국보위라는 게 그 서슬이 펄할 때 아니에요? 주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지 남편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남내키지 않았고요. 저는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죠. 어이구, 김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익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두환입니다.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대통령께서 안정적인 정치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는 자문기구입니다. 예. 지금 전국이 비상계엄에 들어가 있는데 풀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다루는 거죠. 예,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자문에 가거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예. 아이고, 원래 그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국보위에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전 어제 날짜로 경제기획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리고 요즘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여기서 일할 사람이 못 됩니다. 절대 건강 해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김 박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 이 사람 함부로 안 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악수하십시오. 예. 순수한 자유주의자로 평가받는 경제관료 김재익, 그리고 당대의 절대 권력자 전두환의 악수. 극적인 만남이란 바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김재익, 1980년대 한국 경제 성공을 이끈 5공화국의 경제참모였습니다. 흔히들 대통령이 한국 경제 선정이라면 경제수석은 조타수쯤 된다고 하죠. 김재익 씨는 전두환 씨의 국보위에서 경제과외 교사를 거쳐서 경제수석 비서관까지 지내면서 숱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제정책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건 그렇고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왜 그토록 김재익을 원했을까요? 김 박사. 어서 와요.
토요일인데 퇴근들 안 하십니까? 김재익이 국보위에 가서 전두환을 만나는 동안 강경식 경제기획원 차관보와 김기환 경제기획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뭐 선서까지 하고 오는 길입니다. 선서? 무슨 선서? 사회 각 분야의 쇄신을 통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뭘 하는데 선서까지 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통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안해서 원. 그래서 저도 이미 사직서를 내서 수리까지 된 마당에 여기서 일할 사람이 못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막무가내인 걸 어쩝니까? 전두환 장군이 직접 말이요? 예, 아무 상관없다면서 월요일부터 무조건 나오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뭘 하려고? 지난 5월 31일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이 계엄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부와 계엄 당국 간의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 보조화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국보위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족되면서 김재익은 경제과학분과 위원장이 된다. 그의 주된 임무는 전두환의 경제과외교사 노릇이었다. 강의실은 연희동 전두환의 집이었다. 김 박사, 내가 선생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과외 좀 잘 부탁합니다. 별 말씀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한 30년 동안 군복만 안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국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야지요. 이 군부대 운영도 작게 보면 경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산 계획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니까요. 하하, 그렇습니까?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만. 이 야전에서 사단장으로 있을 때 말이야. 부대 예산을 절약해갖고 이 사병들한테 회식을 꽤나 많이 시켜줬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게 경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언젠가는 이 부대 막사를 지을 때 말이야. 시멘트가 부족해서 지원이 잘 안 됐거든. 그래서 이 밑에 애들 시켜갖고 이 암시장 가서 사보기도 했다니까. 그것도 어쨌든 경제활동이잖아. 어? 안 그래요, 김 박사? 암시세로 사셨다면 그건 지하 경제입니다. 뭐라고? 지하경? 예. 그거 말된 말.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합시다. 근데 요즘 고물가 해갖고 이 물가가 높다고들 하고 생긴데, 도대체 이 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적정 수준이야? 잡아야 하는 적정 수준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이 없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정부가 힘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김재익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론도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스탠포드에 유학해서는 석박사까지 끝낸 수재였지만 바로 그런 재주가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중요한 경제 원리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애들은? 한우야, 아버지 오셨다. 한우야.
이젠 나와보지도 않고 왜 저래? 몰라요.